여행을 다니면서 나는 숙소 선택에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닌데요. 그저 하룻밤 묵는 곳일 뿐이고 어차피 아침이면 떠날 테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나는 일본 지방의 작은 도시를 여행하며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 호텔은 매우 조용했고 그날 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지는 않았지만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작은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은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건물 외벽은 색이 발해 있었고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직원이 보이지 않았죠. 나는 카운터에 벨을 눌렀는데요. 어서 오세요. 뒤쪽 문에서 중년의 여성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무표정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체크인 하겠습니다. 예약한 아무개입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조용히 키를 내밀었습니다. 네, 405호입니다. 4층으로 가세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뒤쪽 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키를 받아들고 호텔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요. 걸어가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비즈니스 호텔이라면 적어도 몇 명의 투숙객이 있을 텐데 로비에도 복도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래된 호텔이라 손님이 적을 수도 있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띵!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죠. 복도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보통 호텔 복도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전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조명색도 어딘가 불길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방을 찾아 걸어갔는데요. 405호. 내 방은 복도 끝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나는 잠시 망설였는데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방 안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숨을 쉰 채 키를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는데요. 작은 침대 하나, 낡았지만 정리된 책상, 창문 커튼이 반쯤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으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는데요. 창문을 열어볼까 하는 순간 탁! 나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어디선가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금속이 가볍게 부딪히는 듯한 소리. 나는 천천히 두리번거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에어컨? 난방기? 아니면 냉장고? 하지만 이 방에는 그런 금속성이 강한 가전제품이 없었습니다. 나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래된 호텔이다 보니 배관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다 싶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창문을 열려는 순간 탁탁탁. 이번에는 확실하게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규칙적으로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요. 침대 옆 책상 위에는 작은 스탠드와 전화기, 그리고 호텔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책상 아래까지 살폈는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탁탁탁탁. 이번에는 더 빠르고 선명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확실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금속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42분. 이 시간에 누군가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방 안에는 소리가 날 만한 금속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지? 궁금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해야 했죠. 천천히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나 내부는 깨끗했고 변기 위에 접힌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탁! 그리고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내 뒤에서 들렸는데요. 나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방금 전과 다른 점을 깨달았습니다.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는 것을요. 나는 분명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누군가 살짝 밀어둔 것처럼 문틈이 벌어져 있었죠. 그 순간 탁탁탁, 이번에는 바로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바로 복도에서 이 방문을 두드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나는 문을 열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때 여기 있어? 낮고 쉰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속삭였습니다.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옆방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그런데 탁탁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걸 느꼈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마치 금속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 이번에는 손톱으로 문을 긁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열어줘. 목소리가 또 한 번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다면 호텔 프런트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 화면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것도 아니었죠. 폰의 전원 버튼을 눌러도 화면을 손으로 문질러도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탁탁, 문고리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나는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방 안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천천히 돌아섰는데요. 방 안은 처음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뒀던 전화기에 수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나는 망설이며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문을 안 열어? 수화기 너머로 아까 그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죠. 확실히 문 너머에 있는 그것과 전화기 너머의 그것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탁! 이번에는 바로 내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삼킨 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침대, 책상, 창문.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느꼈죠. 무언가가 방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나는 숨을 참으며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철컥, 방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아무도 문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복도 끝까지 깊고 어두운 공간이 보였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는데요. 나는 감히 문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나갈 거야?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대로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는 비현실적으로 조용했는데요. 나는 허겁지겁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죠. 제발 제발.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존재는 걸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괴하게 뒤틀린 자세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어긋나 있었고 그 얼굴은 마치 검게 지워진 듯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요. 제발. 그때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뛰어 들어갔죠. 그리고 닫힌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것이 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쾅!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천장의 스피커에서 왜 문을 닫았어? 아까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는데요. 이제는 호텔 복도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것이 나를 쫓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는데요. 나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는 듯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층수를 확인했죠. 1층까지 아직 5층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탁! 위에서 천장 덮개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천장 틈 사이로 손이 하나 스르륵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은 길고 마른 손가락을 움직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덮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망가? 쉰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렸죠. 멈춰, 멈춰.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천장 덮개가 조금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검고 텅 빈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띵! 1층 도착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프런트 데스크를 향해 달렸습니다. 누군가 날 따라오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나 프런트 직원은 고개를 천천히 들며 나를 바라봤는데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더니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부자연스럽게 찢어질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왜 문을 닫았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마치 찢어진 듯이 벌어져 있었고 검은 눈동자가 이쪽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호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감각이 없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쁜 숨을 내쉬며 다시 뒤를 돌아 호텔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본 호텔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던 걸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에는 호텔 복도를 기어오는 그것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화면 속에서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